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테마주 적정 주가 그리고 이슈 점검하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끝났고요. 일단 오늘도 주로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주보다는 이슈 위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이슈입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 시장 지난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요. 그때 좀 독일에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녁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밤에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낮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 좀 우려가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유로존, EU죠. EU의 제조업, 3월물 제조업 PMI 속보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5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선은 51.9를 기록을 했다가 이번에 51.3을 또 기록을 하고 여기에 독일에서도 좀 안 좋은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일단은 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좀 우려, 네, 또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미국의 이제 대선에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뮬러 특검 이제 검자가 빠졌네요. 네, 뮬러 특검이 최종 수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스캔들을 입증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뭐 기분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완전한 면책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겼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철회하겠다. 이러면서 또 북한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요일 날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인력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북미 대화가 좀 이렇게 강경하게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선은 미국이 또 한 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오후 2시쯤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개성 연락사무소에 다시 인력이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 약간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가의 어떤 뭐 전망이라든지 실적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이었죠. 일본의 니케이가 7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본의 채권 금리 그리고 미국의 채권 이 두 개가 상대적인 그 절대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보다 낮아진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고요. 자, 오늘 그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다들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 차트, 여기 네, 세계 주요 지수. 예전에 이 사이트 보여드렸죠? investing.com이라고.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요. 일단 오른쪽에 코스피는 지금 이 코스피 지수 1.9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도 5.5포인트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S&P 500 선물 현재 지금 0.68%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1%대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장 마감을 했어요. 3%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 또 쭉 보면은 지금 중국 장이 계속 열리고 있죠. 근데 1.94%, 1.95 지금. 그리고 대만의 항생 2%대. 네.
홍콩이죠. 홍콩 항생. 그리고 대만 가권도 1%대. 그리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방을 했다. 네,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일단 야간 선물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징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릴 거예요. 유럽 시장 열리는데 아마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미국 시장이 언제 단기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럴 때 추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 도대체 이 장기 채권이랑 단기 채권이 뭔데 이 난리가 났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국채라고 하죠. 회사가 발행을 하면은 이제 회사채, 그리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제 국채라고 하는데, 채권은 뭐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국책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국가가 이유를 보장을 하고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건데 전통적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의 채권이 가장 안전한 걸로 인식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가 있는데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A라는 국가의 채권의 금리를 예를 들어서 5%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그러면은 얘네가 금리를 또 올립니다. 7%.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막 10%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요. 미국 채권은 일단 안전자산이에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율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발행보다 수요가 더 많아요. 수요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자는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율을 낮춰도 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두고서 월가에서는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일시적으로 자,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FOMC가 있었죠. 자, FOMC가 있고 나서 채권 시장에 매수 주문이 쏠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율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고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다. 뭐 요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0년물이라고 하는 10년물의 특징이 있어요. 자, 10년물의 특징은 일단 긴 기간이잖아요. 기간이 길면은 단기적으로 할 때보다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3일만 쓸게. 3일만 쓸게. 그리고 내가 10년간 10년 동안 쓸게. 이러면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은 그러면 3일 그래? 뭐 3일쯤이야 뭐 빌려주지. 그러면은 이자를 뭐 한 5%에 빌려줍니다. 근데 자, 10년 동안 쓸게라고 하면은 10년 뒤를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막 10% 이렇게.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자, 높았는데 이번에 역전이 됐어요.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자,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2.42%를 찍었고요. 3년물 국채 금리가 2.45%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이 3년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기적인 위험도가 올라갔다. 왜냐하면은 위험도가 올라가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 용어로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사전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사전에서 갖고 왔더니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 2007년 이후에 2007년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때 3개월물하고 10년물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 자, 국채 수익률의 역전이 장기보다 단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경기 침체의 징조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2019년에 미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하락을 할 거다. 금리를 인하할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면은요. 일단 핵심은 3년하고 10년 국채 금리 언제 회복되는지, 네, 요거 보세요. 네,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3년물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3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 현상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점점 이 단기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안전 자산인 금이나 달러나 엔화나 아니면은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자산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신호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최근에 어떤 그 국채에 관련된 이슈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국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언론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